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22회 3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제출 안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내용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건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한 명만 제출해도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제출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되죠.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다음은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되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모두 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고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 없고 할 수 있다만 있죠. 개업공개사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사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지에 관련된 것 틀린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분묘의 점유 면적은 분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했는데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약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분묘의 점유 면적은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 기지는 본군의 기저 부분이죠.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 합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묘지는.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죠. 그래서 이 지금 1번 지문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인데 어쨌든 기출문제에서는 1번은 옳은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는 게 원칙이죠. 판례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합장,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건 뭐 3번이 더 명백하게 X라고 봐야 되겠죠. 관리할 수 있는 때에는 아니고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래서 3번이 X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자,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했고요. 1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실은 분묘기지라는 것은 본분의 기저 부분, 밑바닥 부분을 분묘기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이었고요.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자기 땅에 묘를 설치했다가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을 안 해서 생기는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법인과 지역농협 설명한 것 중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과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지역농협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특수법인은 즉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수법인, 즉 지역농협과 같은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법인은 업무보정 설정 금액이 지금 올해 1월 1일부로 4억으로 바뀌었죠. 기출문제지만 다 현실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지역농협 옛날에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0만원 이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는 중개업 외에 법제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특수법인은 본래의 업무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본래의 업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무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법인과 지역농협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했는데 지역농협은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X가 되겠습니다.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중개법인은 법정 중개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지역농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